사가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검토 확정으로 인해서 예비 후보였던 현대로템의 장갑차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되었던 터키와 세르비아 장갑차 모델은 상당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루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는 1차와 2차 사업으로 나뉘었으며 1차로 8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장갑차를 출품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각각 차륜형 장갑차를 출품해 경쟁했지만 올 8월 중순 터키와 세르비아가 개발한 장갑차가 1순위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현대 로템은 2순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국 업체와 함께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페루 당국이 8월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대 로템이 제안한 K808 장갑차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디펜스닷컴에 따르면 페루 방산물자 구매청은 페루 육군이 도입하는 8x8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서 기술과 운영 점수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이를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이 결함이 발생했다며 새롭게 규정된 규칙들을 적용해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산물자 구매청은 1차 사업에서 잘못 적용된 점수로 인해서 페루군의 전력 증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재조사를 통해 기존에 공동으로 선정이 된 터키와 세르비아제 장갑차가 받은 점수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며 재조사 방침을 굳혔습니다. 여기에는 페루 국방부가 설정한 예산에서 근접한 터키와 세르비아제 장갑차를 선정했지만 기술 점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가격에 너무 높은 비중이 매겨졌다며 발전 가능성과 수출 실적, 생산량 등이 추가로 점수로 환산되어야 한다고 밝혀 현대로템이 개발한 K808 장갑차가 예비 후보가 아닌 최종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 국방부는 8x8 방식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국제 입찰로 진행하고 우선 30대를 1차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단 4개월 만에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사업 투명성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30대 도입을 완료하면 이후에 100대 이상의 장갑차를 추가로 도입하며 정부 대 정부 간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터키와 세르비아보다는 한국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기존의 낡은 장갑차를 교체해 육군 전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중장갑으로 무장한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극성을 부리는 마약 조직은 한 국가에서만 활개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에서 고성능 무기와 폭약이 페루에까지 밀수로 들어오자 마약 조직을 제압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했던 낡은 장갑차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들은 잠수함과 헬기까지 운영하는 마약 조직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량으로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페루는 기존에 운영한 상용 장갑차를 교체하는 수준에서 전력 증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력이 강력하고 많은 수의 병력을 운반하면서도 험한 산악 지형까지 쉽게 기동할 수 있는 장갑차를 적극 요구했습니다. 마약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이 빈민가가 발달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대전차 미사일의 집중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낡은 장갑차는 이빨도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남미 국가들이 보유한 경찰들도 마약 조직과 결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대에서 운영하는 특수부대가 마약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무장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전세계 장갑차 업체들도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크지 않는 페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페루와 대한민국이 두 곳의 방산업체가 참가하고 중국, 세르비아, 체코 등이 한 곳 참가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부터 불공정 입찰 문제가 불거졌으며
최근에는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선정되었던 업체들에게 분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된 현대로템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는 장갑차 사업에서 정부 지원 점수를 추가했으며 해외 수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출혈 경쟁으로 단가 위주의 점수가 모델을 선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중국 노린코사가 참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체코와 한국의 현대로템이 유력한 후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 중이며 K808 장갑차를 육군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시작했으며 K808 장갑차를 기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장갑차 플랫폼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페루 사업의 장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최종 선정되었던 터키 아르마 장갑차와 세르비아 라자르 장갑차는 자국군에 도입되었지만 수량이 많지 않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현대 로템보다 성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획득 단가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 로템이 제안한 가격과 비교해 200억 원 차이로 K808 장갑차를 도입할 경우에 후속 군수 지원과 교육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페루 현지에 맞는 개량형을 제안하면서 하부나 측면에 대한 방어력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받고 있어 가격 대비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이 한국 방산업체이지만 흑표전차와 전동차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도 철도와 지하철에 필요한 객차를 공급하고 있어 페루 사업에서도 대형 방산업체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터키와 세르비아 방산업체는 기갑 장비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며 이 때문에 장갑차 개발 노하우와 기술 이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해외 진출 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페루 방산물자 구매청은 여기에 다시 사업을 검토하면서 다른 무기체계 협력도 중요한 점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혀 대한민국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전투함에 대한 추가 도입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페루 해군을 위해서 해군에서 운영하다가 퇴역한 전투함을 무상으로 공유해 주었으며 벌써 2척이 페루 해군에게 인도되면서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KT-1 기본 훈련기도 도입해 운영 중이라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중남미 국가입니다. 페루 공군은 KT-1 20대를 운영 중이며 차후 경전투기로 F-60 경전투기 12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비 확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에 비해 터키와 세르비아가 장갑차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한국처럼 다른 무기를 페루에게 공유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페루 방산물자 구매청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떼지어 페루 연안으로 몰려오는 대규모 선단과 이를 보호하는 중국 해경선으로 인해서 페루 해군에서도 해상 전투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도입한 낡은 전투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했던 것으로 오히려 덩치에서 중국 해경선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포항급 초기함 2척을 도입해 실전에 배치하면서 덩치에서는 작지만 함포와 대구경 기관포까지 4개의 대형 공격무장을 운영하면서 중국 해경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루 해안에 출현한 중국 어선들은 공유된 포항급 초기함이 자신들에게 함포를 돌리는 모습만 보여도 주랭랑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이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12척의 포항급 초기함과 울산급 호위함 9척이 퇴역하면 최소 2척 이상을 공여받는다는 계획으로 성능이 좋고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한국산 장갑차를 이 때문에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대로템이 개발한 K808 장갑차가 다시 시작되려는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처음 시작되는 페루 사업은 콜롬비아나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이 추진할 전력 증강 사업의 전초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 등 동유럽에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중남미 육군 전력의 핵심인 전투 장갑차 사업에 탈락하고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페루에서 빠르게 선정한 장갑차 사업을